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 2회차입니다. 자식에게 빌려준 돈이 과연 증여라고 부모 자식 간의 자금이 빌려준 것이냐 증여한 것이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한 가지다. 잠깐 웹툰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신고한 아버지 상속세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오라비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자금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자금 거래에 대해서 전부 소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현재 세무조사가 발생이 되면요, 피상속인 계좌뿐만 아니라 상속인 계좌에 대해서도 거의 10년치 금융거래를 현재 요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생이 세무서에서 10년치 거래 내역 전부 다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네. 그래서 생활비와 경조사비 성격이 아니면 증여한 걸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다시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고민이 많습니다. 5년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마이너스 5년 전에 아빠한테 1억을 빌려서 2년 후에 상환된 거 여러분들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빌려준 것이냐 증여한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2년 후에 상환을 했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려준 것이냐 증여한 거냐 핵심은 차용증에 있습니까? 이자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서울경제에 자식에게 빌려준 돈 관련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늘 가족 간 자금 거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빌려준 것으로 보냐 아니면 증여한 것으로 보냐. 우리 입장에서는 빌려준 건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늘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 가산세, 다시 상속세를 현재 부과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증여 거래인지 차익 거래인지 핵심은 여러분 차용증에 있습니까? 차용증 앤드 공증이다? 결코 아니다는 거야. 핵심은 이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 여러분, 이자를 주고받으면 빌려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다른 예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상환했다면 여러분 이러한 빌려주고 상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번, 2안. 1억도 증여요. 상환한 것도 증여다. 각각 증여다.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상환했다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 증여라는 것이지. 각각 증여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핵심은 이자를 주고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 증여로 본다. 이렇게 반드시 이자를 주고받아다. 다음 1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모든 자금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있다. 첫 번째 테마가 생활비라는 거야. 생활비. 여러분 생활비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꺼번에 준다든가 또 과하신 분은 10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결코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생활비를 받아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다면 이거 역시 생활비로 보지 않고 예적금을 증여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손자에게 예를 들어서 자식을 건너뛰고 유학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교육비를 주는 경우에 여러분들 증여입니까? 아니면 비과세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핵심은 자식의 소득 능력에 답이 있다. 자식이 소득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는 것은 증여요. 자식이 생활 능력이 없어서 주는 것은 비과세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모가 연로해서 자금 능력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연로해서 자식에게 자금을 이체를 해줍니다. 이체를 해주고 자식이 다시 부모를 위해서 효정신을 위해서 부양을 합니다. 이랬을 때는 부모가 자식한테 준 건 이건 증여로 보는 거고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은 효 부양한 걸로 봅니다. 이건 증여로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잠깐 꺼지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이체할 것이 아니라 부모 자금을 가지고 스스로의 부양비, 생활비를 스스로 쓰게끔 해야 된다. 이체를 한 순간 증여로 본다. 마지막 핵심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자금 거래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이자에 있다. 그 다음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금 거래에 주의하셔야 된다. 오늘의 핵심 전략은 자식에게 빌려준 돈 반드시 이자를 주고받아라.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